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가로등박이 세상 사는 이야기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목걸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? 어제 기분 좋게 하나 쫙 또 몸에다 발라봅니다. 뭐 사람들이 그래요. 뭐 맨날 그런 걸 남자가 뭘 바르고 그러냐고.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바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 좋은 기분을 여러분들이 쫙 나눠드리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뚝뚝뚝뚝 하나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느 그 여대에서 여자 대학에서 무슨 설문을 받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복이라고 하면 수, 부, 강령, 유호덕, 무지리종, 고종명 이 5개의 오복 플러스 6개 복을 하나 더 원한다면 어떤 복을 원하느냐라고 설문을 받았어요. 그랬더니 대부분의 여학생들의 설문의 답에는 내 부모가 돈 많이 벌어놓고 65세 이전에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쓴 겁니다. 그 설문을 조사하고 있던 그 교수님 역시 여자분이에요. 그 교수의 딸도 역시 그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내 딸은 그래도 아닐 것이다. 아니길 바라면서 그 답변 쓴 거 설문을 쫙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내 딸 역시 그런 답을 쓴 것입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왜 이런 얘기를 하려냐면 나이 먹어서 자식에게 돈 남겨주면 초라한 노년,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냥 불쌍한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죽어라. 내가 번 돈은 자식에게 남겨주면 안 된다. 자식에게 주면 그 주는 순간에 바로 거지가 된다. 오늘 그 얘기입니다. 속담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3대 망조가 있어요. 하나는 소년 출세야.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야. 소년 이게 젊었을 때 너무 똑똑한 새끼들은 망조야 망조. 지금도 그런 망조 들은 놈 있죠. 두 번째는 중년 상처. 식구들을 잃으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노년 무전. 나이 먹어서 돈이 없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. 학력, 건강, 명예, 권력, 돈 이 중에 나이 들어서 돈이 최고입니다. 학력, 건강, 명예, 권력 나이 7, 80대면 다 똑같아요. 50이 넘으면 오죽하면 50이 넘으면 학력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. 50 넘어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 10명 전화번호 한번 써보라래. 한 놈도 못 써요.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갖고 있는 놈이나 국민학교 졸업한 놈이나 똑같아요. 그래서 50이 넘으면 학력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러면 60, 70대면 더한 거 아니에요. 그때 차이 나는 것은 돈 쌓는 곳밖에 없습니다.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? 이런 속담이 있을까? 하는 이야기를 툭툭 쳐보려고 합니다. 노년에 돈이 힘이다. 자식에게 효도받으려고 하면 또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. 아새끼들 돈이 없으면 명절을 찾아오지도 않아요. 평상시에 명절날은커녕 평상시에 오지도 않아요. 그런데 내가 돈을 갖고 있어봐. 야 와봐. 딱 야 너 휴가 이거 너 여행지 한번 갔다 와라. 100만 원씩 툭툭 찔러줘봐. 사위 새끼들 그 며느리년들 그냥 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돼. 오지 말래도 겨들어와. 아시겠어요? 돈이 있어야 돼요. 슬픈 사연입니다.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. 2021년도 경상북도 사회지표 이 데이터 내용을 보니까 슬픕니다. 물론 여기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비슷할 거예요. 경상북도 거주 주민 10명 중에 6명은 부모 부양은 스스로 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. 나이 먹어서 네 삶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라는 거야.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지. 노동력이 없는데, 경제력이 없는데 돈 자식한테 주면
말 그대로 거지 되는 거예요. 거지. 이게 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. 또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? 15%예요. 85%가 네가 먹다 죽어라. 이 새끼들의 생각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. 부모 스스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? 30살 밑에 29살 이하 이 새끼들은 90.8%야. 이 새끼들을 위해서 부모가 하루에 맛있는 거는커녕 3,200원짜리 국수 먹으면서 똥 빠지게 돈 벌어서 이 새끼들 뒷바라지 대학 보내 뭘 보내 했더니 결국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. 90.8% 나이 먹어서 니네가 스스로 하라 이 말이야. 이런 예병할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? 에? 그냥 욕이 저절로 나와.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이 새끼들이 나 부양할 것 같다고? 천만의 말씀이에요. 세대가 변했어요.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.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시집장가? 부모가 할 일은 시집장가까지 보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할 일은 대학 졸업한 것까지가 끝난 거야. 대학 졸업해서 지네가 돈을 벌든지 말든지 지네가 벌어서 시집장가 가는 거지. 부모가 돈 점점 노쇠하고 돈을 못 버는데 그 새끼들 장가 미천돼야 돼. 시집 미천돼야 돼. 또 빚을 지는 거야. 그걸 누가 빚을 갚을까? 이 새끼들이 갚아야 되는데 이 새끼 못 갚잖아. 그 빚 갚으려고 똥구멍이 또 찢어지는 거야. 똥구멍이 여기저기 몇 군데 찢어지는데 어떻게 힘을 줘? 돈 못 벌어요. 노동력이 점점 떨어지잖아. 힘도 떨어지고. 그러니까 빚에 허덕이다 죽어. 이 새끼들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개뿔이나. 정신 차리세요. 그런데 이 젊은 아새끼들하고 또 부모 생각은 또 달라요. 어찌 보면 부모가 못 깨우친 거예요. 부모 스스로가 부양을 한다. 지 스스로 해야 된다. 이게 23.9%. 그게 60대 이상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50대 38.3%야. 60이 넘어 노동력이 없어. 뭘로 벌어먹고 살 거야? 자식이 부양한다고? 여기 30살도 안 된 새끼들이 90.8%가 부모 스스로 해야 된다고? 이 새끼들 생각이 니들이 먹고 살으라는 건데 지 새끼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경상북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, 책임져야 된다? 15%밖에 안 돼. 85% 니네가 하시오. 이런 새끼들한테 뭘 시집 미천 대주고 장가 미천을 대줘. 돈 없으면 장가 못 가는 거야. 시집 못 가는 거야. 노년의 삶의 방향은 크게 실버타운이나 요양원밖에 없어요. 그리고 또 내 집도 되겠죠. 노동복지법에 보면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밖에 없어요. 이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도 아니고 이건 없어요. 노인복지법에. 그리고 이거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돼요. 돈 없이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양로시설도 유료 양로, 무료 양로시설이 있어요. 여기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근본이 다릅니다.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전부 다 돈 내는 거고 양로원은 장기 요양 등급이 있죠. 1급, 2급, 3급, 4급, 5급.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나오는 게 차이입니다. 실버타운, 시니어타운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입소시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. 비교적 건강한 사람.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의 상황, 즉 아플 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슨 제도가 지금 자꾸만 연구되고 있냐면 개호복지사 지정시설, 즉 돌봄과 간병을 그냥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. 요 개호복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두 개 합성한 직업이에요. 그래서 전문학교에서 2년제, 3년제, 4년제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이
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. 그건 뭐야?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합성된 이런 취득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연봉은 약 370만 원, 우리나라 돈은 한 3,800만 원 정도 되죠. 그런데 여기 한국에도 시니어타운이 있어요. 그죠? 실버타운 있고. 그건 건강할 때만 활용할 수 있어요.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이런 게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돌봄과 간병 24시간을 같이 하는 거, 그래서 한 월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이제 정신 차려야 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. 한국 노인의 희망 거주 형태를 보면 건강할 때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83.38%. 그 다음에 건강이 악화됐을 때 역시 내 집에서 살고 싶다, 현재 집에서 살고 싶다가 56.5%. 그 다음에 시설 거주로 가겠다 31.3%.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든지 근거리에 가족을 두고 살겠다 12.1%. 어쨌든 집에서 살겠다는데 나이 먹을수록 자식은 부양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하라,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, 자식은 90%가 부모가 알아서 하시오. 나는 또 전체적으로 봐서 15%밖에 부모를 부양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자식에게 돈 주면 안 됩니다. 노년무전은 망조야, 망조. 한국 고령자 절반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.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가 병원에 데려가고 누가 뭐 병원비를 대고 누가 할 거예요. 돈 없으면 꽝입니다. 아시겠어요? 돈을 쥐고 있어야 돼요. 2020년도 3년마다 그 노인들의 그 거주 실태 그걸 조사한 걸 보면 79.8%가 내 집에 살고 있어요. 그런데 78.2%가 부부만 살고 있든지 독거노인이냐, 자식이 같이 함께 살지 않습니다. 그리고 건강할 때까지 내 집에서 살겠다 83.8%, 거동이 불편하면 재가 서비스를 집에서 받겠다 56.5%, 그리고 31.3%는 가족 피해를 우려해서 요양시설로 가겠다. 슬픈 이야기입니다. 요양시설도 돈이 있어야 갑니다. 돈이 없으면 집에서도 요양시설에서도 결국 찬밥 신세입니다.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내 집에서 늙어가기,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집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합니다. 또 미국의 비카닐 마을이라고, 거기에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공동생활하죠. 그래서 1년에 110불에서 675불 정도 내면 거기서 그냥 공동생활하고 뭐 이렇게 놀이하고 뭐 이렇게, 그건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선진 문화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.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. 일본의 노후 설계사 요코테 쇼타라는 사람이 노후 설계를 위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서 누구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늦기 전에 실행에 옮겨라. 아주 딱 맞는 얘기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일찍 생각할수록 좋다. 뭐를, 어디서,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라.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한다는 겁니다. 결론 정리하면 인생의 후반 더 중요해지는 것은 돈, 건강, 행복입니다.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돈입니다. 건강 그리고 행복이에요. 아시겠어요? 이 세 가지입니다. 이것은 어느 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30, 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고,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인생이 초라해진다.
죽을 때까지 돈은 쥐고 죽어라. 아시겠어요? 그리고 돈 버는 기술은 가르쳐 주되 돈은 남겨주지 말라라고 제가 정리해 봅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노년무전이 3대 망조인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자식에게 돈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내가 즐겁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다가 가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 건강히 살아갑시다. 화이팅!